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족 쭈구리입니다. 오늘 아침은 목요일이고요. 네, 비가 지금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네, 한동안 지금 비가 계속 내리는 날씨인데 이상하게 저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수입이 확 많이 좋아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비가 오면 더 조심스럽고 천천히 다니고 이래서 그런 거 아닌가, 아니면 제가 나태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배풀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제 불난집에 완전히 호떡집에 불난 것 마냥 배풀이 난리가 난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배민이 세금 신고 자료 제출을 배풀들 하청업체들한테 요구를 했어요. 이게 왜 요구를 했냐면 제가 몇 번 영상을 찍어 드렸죠. 이 플러스가 세금 가지고 장난을 쳐가지고 거기에서 남는 수익을 가지고 뭐 지사 자체 뭐 천원 포모 뿌리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실제 일하지도 않은 업체로 신고를 해가지고 연구 용역비, 인건비라든가 용역비 이런 걸로 이제 막 그 사람들 신고를 해가지고 배민에서 플러스한테 부가세를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가세 대상이 아닙니다만 플러스하고 배민은 부가세 대상이기 때문에 서로 부가세를 줘야 되죠. 그리고 세금 신고도 세금 계산서도 끊어줘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치고 그런 문제가 이제 조금 이슈가 되고 국세청에서도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좀 조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민이 선제적으로 하청업체 배풀에다가 너네 세금 신고한 자료를 내놔봐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많은 업체들이 제대로 안 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그런 상황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면 최근에 이제 배달의 민족이 세금 사기로 배달 라이더의 소득을 가로채는 대행업체가 있다는, 플러스가 있다는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서 긴급 점검에 착수를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점검이 배달 시장의 탈세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 탈세, 플러스의 탈세가 엄청 만연한 거예요. 얼마나 심각하면은 배민이 지들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배달 대행사 플러스가 각종 편법을 이용해서 소득의 3.3% 신고하는 거라든가 부가세 10%까지 이제 피지사를 활용한다고 하죠. 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난질 치는 거에 대한 검토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세금 신고 현황을 조사를 하는 게 이번에 처음인데, 최근 3개월치의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플러스가 배민에다가. 근데 장난질을 친 업체들은 이거를 제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난질을 친 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배민은 점검 배경에 대해서 일부 협력사나 대행사에서 라이더 소득에서 원천징수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 거를 제보를 받았다. 이런 거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출을 해야 돼요. 네, 이게 이제 플러스 사무실들한테 쭉 뿌려진 건데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하겠다. 최근 3개월을 홈택스에 들어가서 신고 내역을 뽑아가지고 제출을 해라. 이렇게 지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7월 21일까지니까 벌써 이제 제출이 다 된 상황이겠죠. 그래서 제출을 못하거나 제대로 안 한 업체들은 이제 배민에서 다 파악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라이더 관리 업체, 그러니까 플러스의 세금 사기는 이제 빙산의 일각이다, 사실.
배민이나 쿠팡의 플러스가 일부 배달 대행사라 그러지만 많은 대행사가 이 부가세를 가지고 장난을 친단 말이죠. 부가세를 가지고 장난을 쳐가지고 라이더 확보를 위한 영업비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지사별로 뭐 첨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뿌리는데 활용하고 있다는 이제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국세청도 굉장히 이거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세금 사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보면 경기도 안산에서 일하시던 분은 협력사 플러스의 소득세 신고 현황을 봤더니 용역비로 3,600만 원,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로 3,600만 원, 이렇게 이중으로 잡혀 있는 거를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퀵 서비스라든가 이런 걸로 잡혀 있어야 되는데, 저 용역비 3,600만 원이 뭐냐면, 우리가 퀵 서비스 기사로 잡혀 있으면은 플러스가 부가세 10%를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용역비로 잡혀 있으면 한 3% 정도만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는 7%를 가지고 1,000원 프로모션 이런 걸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업체는 거기다가 더불어 가지고 2배의 더블 신고를 한 거예요. 전자상거래로 또 3,600만 원 이렇게 이제 이분 신고를 해가지고 중복으로 이제 잡혀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명의 도용을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명의 도용하는 사람들 거를 세금 신고를 어디다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덮어씌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세금이 잡히고 이런 걸로 인해서 나중에 2, 3년 뒤에 배달 라이더 같은 경우에 플러스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 3년 뒤에 세금 폭탄을 가산세가 40%죠. 제대로 신고를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2, 3년 뒤에 세금 폭탄을 맞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 사무실은 아무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플러스가 뭐 콜을 우선적으로 주고 뭐 1,000원 프로모션도 있고 그게 좋다라고 할 게 아니고 그 1,000원 프로모션이 여러분들의 세금을 장난친 거 가지고 1,000원 프로모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국세청에서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고 그게 2, 3년 뒤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산세로 돌아온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플러스를 하시거나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이 일하시는 플러스 사무실이 어떤 사무실인지 잘 알아보시고 일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가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상황이 됩니다. 지금은 1,000원 더 받아갖고 좋다 이러겠지만 나중에 2, 3년 뒤에는 엄청난 금액을 세금 폭탄을 뱉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배민이 자체적으로 먼저 점검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올바른 거죠. 네,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점검을 하고 이런 건 올바른 건데 이런 게 더 강제적으로 좀 더 많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국세청이 나설 때가 됐어요. 워낙 심합니다. 예. 플러스의 세금 장난이 워낙 심해요. 이제 국세청이 직접 나서가지고 폭탄 한 방 터트려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비 오는데 오늘도 고생들 하시고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